수사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수사과에 놔두었다가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형사 4부인가요? 예. 네, 올려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최근에야 검사 인력을 투입해서 11명의 팀이 구성이 된 거고 뭐 이제 이 수사는 뭐 주로 어제 김소연 변호사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출연하셨는데 말씀 잘 하시던가요? 네, 뭐 비교적 그 검찰 수사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근데 두 가지는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더라. 하나는 예. 여론 조작, 또 하나는 창원 산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상당한 그 증거가 확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PPT를 띄워놓고 사실관계를 물어봤다. 근데 단순한 여론조사 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쨌든 결국에는 공천 개입과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그 종합된 그 검찰 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그 공관위원들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공관위원들에 대해서 출장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윤상현 위원장 이하로 뭐 몇 분 계셨죠.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아직 조사를 하진 않은 것 같고 공관위원들을 먼저 출장 조사를 하고 뒤이어서 아마도 윤상현 공관위원장, 이준석 대표 뭐 이렇게 추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 기자분께 무례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홍철호 정무수석도 그때 공관위에 계시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공관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당시 홍철호 수석이 아마 전략부총장인가 사무부총장인가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그분들은 또 빼달라 그래서 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복잡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 구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정진석 지금은 비서실장이지만 당시 공관 재보궐선거 아니죠 그 지방선거 지선 때 공관위원장 그렇죠.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분이 그 통로가 됐을 수 있다. 있다.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진전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애초에 그 선관위에서 고발 수사 의뢰했을 때는 그 말씀 주신 네 분 중에 강혜경 씨를 아마 주범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피고발자는 그렇죠. 강혜경이고 나머지는 수사 의뢰 대상자 정도로 아마 정리를 톤다운을 시켰을 겁니다. 제 기억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네 명 사이에 이렇게 뭐 얽히고 설킨 이런 정도 일 정도로 그냥 조금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켰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좀 가닥은 잡아가면서 이제 수사가 진전은 되고 있어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핵심은 그 명태균, 김영선 씨가 구속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영선 구속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조사 받았을 때 뭔 얘기했다 나오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김소연 변호사님 같은 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더 크죠. 사실은 뭐 대지조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이제 구속시켰다는 건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할 때 하나의 어떤 이렇게 포인트가 되니까 뭐 그런 차원이 더 큰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거를 적확하게 맞춰주셨어요. 그쵸, 두 명은 판사가 네. 할 거고 김영선 의원도 들러리다. 들러리지만 중요하다. 핵심은 명태균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확률을 높이는 작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김소연 변호사도 그 제발 좀 그만 얘기해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술 거부하기로 작전 짜고 검찰 조사 받으러 딱 들어가면 이제 가자마자 이제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그 진술 거부라는 게 아무리 굳게 마음 먹고 가도 생각보다 그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자기 막 진술 거부하러 왔다고 이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법 계신데 그럼 몇 마디 그냥 툭툭 던지면 또 말을 하세요. 검사들이 입을 열게 하는 마술이 있군요. 뭐 그냥 뭐 커피나 한 잔 타드리면서 그냥 커피 고생 많으시죠. 뭐 하면서 뭐 검사실 처음 뭐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인트로 그런 멘트 좀 몇 개 하고 그러면 사실 자기도 궁금하잖아요. 그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다. 예.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예. 익숙하시거나 예.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옛날 표현을 약간 시국사범이라고 할까요? 뭐 예, 그런 예.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예. 그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예. 보통은 말을 합니다. 대체로 커피 한 잔에 다 넘어가는군요. 그 직접 사실 저희 뭐 대단한 뭐 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커피 머신 없어요 검사실에? 그 믹스 커피예요? 예, 보통 그거를 먹죠. 예, 그래요? 예, 종이컵에? 그렇죠. 다 똑같이 먹죠. 그렇구나. 아니 저는 검사실에 커피 한 잔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조우영 씨 사건 때문에. 그게 또 그래서 맛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한 커피 믹스 커피였구나 종이컵에. 예, 그리고 저희는 이게 요새는 그래도 조금 어떤 네. 방에는 예. 이 플라스틱 스틱이 좀 비치된 예. 곳도 있는데 예. 그거 없는 데도 많죠. 그거 없어요? 그럼 비닐로 이렇게- 봉지로. 아니 예. 지금 검사실에 취재 편의점도 이렇게 머신을 좀 갖추고 있는데 검사실에도 커피 머신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예. 그러니까 뭐 좀 뭐 부유한 검사님들은 그 사비로 갖다 놓죠. 예, 예. 부유한 감사들은 예. 사비로 예. 예. 평범 그냥 네 거기 가서 먹으면 되죠. 예. 그만 가서. 예, 예. 그렇구나. 예. 재밌습니다. 여하튼 그 뭐 많이 격가지로 벗어났는데 예. 중요한 것은 그 명태균 씨 그리고 또 하나의 화자가 생겼으니 이준석 대표. 예, 그 발로 계속 쏟아지는 뉴스가 단순히 여론 조작의 이슈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예. 지금 총 8군데 의심되는 데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어제 평택시장까지 얘기가 또 나왔어요. 뭐 예, 저도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게 예. 있었는데 까먹었는데요. 예. 좀 그게 어쨌든 간에 구속이 되면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5일 지났나요? 그렇죠.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고 그럼 벌써 사실상 3분의 1 이상 지난 겁니다. 그 검찰의 시간이 이제 3분의 2밖에 안 남은 예, 것이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통상 그 검찰의 실무례로 봤을 때는 이제 구속을 한 번에 연장을 해서 이제 20일 꽉 채워서 조사한 다음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구속 기소하면서 통상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이제 공보관 네, 여기 네, 이제 네. 뭐 차장이나 뭐 거기 아마 네. 수사팀장이겠죠. 거기 네, 뭐 네. 아마 따로 보낸 수사팀장이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 수사 발표가 어떤 경우에 이제 수사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게 일단 이 사람들이 뭐 그것도 어떤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엄정하게 수사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의혹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말만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안 하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리고 언론의 취재한 게 확 안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설사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에는 이제 수사의 물꼬가 어디로 터지는지가 중요할 텐데 네. 그게 사실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제 옆으로 물꼬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옆으로?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예. 이준석 의원도 뭔가 그게 낌새가 조짐이 수상하니까 자꾸 이제 기자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묻지도 않은 얘기도 막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뭔가 촉이 있겠죠. 네. 뭐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약간 물길이 약간 이상한 데는 살짝만 사실은 삽질 한 번만 하면 옆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꼬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현재까지 지금 뭔가 다시 좀 수사가 본궤도로 어느 정도 이제 진도를 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방향이 결국 이제 명태균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뭐라고 발표하고 네.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또 뭐라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 말한 대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다. 그거는 이제 수사가 한번 이제 결절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니까요. 예, 예. 더는 못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신변 관리 권한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법원에다가. 그러면 지금 한 15일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검찰의 시간이. 근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명태균 씨가 뭐 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네, 얘기도 구속 나오는데. 적부심. 그 가운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랑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무료 변론할 두 사람이 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한테는 뉴스토마토를 좀 혼내줘라. 뭐 이런 미션을 줬다고 해서 본인은 언론과 싸울 의향이 없어서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다른 분이 있으니 그분은 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이라고 사세행이라는 단체의 대표가 김한매 씨, 그 받고 나왔는데 그 검찰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수사할 뜻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사 검찰이 그런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민단체 대표인 고발인에게 그런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약간 좀 의사소통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설명해 주는데 그중에 좀 이런 특정 부분에 조금 인상이 좀 강하게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좀 그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게. 그렇군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속마음이 있었더라도 그거를 고발인에게 얘기했을 리는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뭔가 좀 약간 강조하는 부분과 좀 이게 주의 깊게 듣는 부분이 조금 약간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좀 뭐 그런 인상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 신용환 교수가 새벽 기차를 타고 창원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도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엔 뭐 그 윤 대통령 부부하고 명태균 씨의 그 교류 관계에 대한 참고인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론 조작과 관련된 그 보고서를 직접 가지고 회의했었고, 또 비밀 사무소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참고인 자격의 그렇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시효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도 뭐 충분히 조사는 가능한, 기소는 못하지만 뭐 조사는 할 수 있고, 저희가 그건 뭐 재직 전에 뭐 어떤 의혹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뭐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좀 여러 의혹이 그때 대선 당시에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윤 대통령이 어쨌든 뭐 제일 주변에 많은 사람이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검찰 출신 법조인이겠죠. 그분들이 그냥 통상 그 지금 그때 공개됐던 그 선관위에 신고됐던 그 사무실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서초동의 뭐 사랑의 교회 인근이라든지 건너편인가요? 사랑의 교회 건너편. 뭐 그런데 좀 어떤 그 뭐 캠프라고 칭하는 게 뭐 적절할지는 아직은 제가 뭐 가본 적은 없어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좀 여러 뭐 업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좀 그때 좀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자들에게 서초동 팀과 양재동 팀이 있다. 그러니까 서초동 팀은 법조 출신의 윤 대통령 팀이고, 양재동 팀은 뭐 무속인 중심의 김건희 여사 팀이다. 이런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도 파다했었습니다. 당연히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겠죠. 그분들은 사실은 서초동에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죠. 검찰 출신 뭐 고위 정관 변호사들이 다른 동네에서 몰려다니면 눈에도 띄고 뭐하지 그런 약간 이상하게 비칠 수 있는데, 서초동에서 몰려다니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뭐 모임 있나 보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또 익숙한 동네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얘기는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이 탄핵 소추안 사유로 든 15가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있죠. 대선 여론 조작 있죠. 창원 산단 있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 개입,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 정도만 되더라도 11명으로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 인력을 더 보강해서
지난주에 말씀 주신 대로 그 대검에 특수본을 간판을 걸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뭐 숫자라는 것이 뭐 그게 근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더 네. 속도가 나는 것은 꼭 아니더라고요. 의지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압수수색 같은데 그 뭐 수사관님들 나가 보면 네. 압수수색 나가는 인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나갔던 30명이 나갔던 네. 끝나는 시간은 똑같더라고요. 너 일을 안 하는구만, 예? 제가 여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정해져 있고 아. 몇 명이 나가든 정해져 예. 있고 나머지 분들이 이게 약간 슬금슬금 뒤쪽으로 가시더니 이제 흡연하러 사라지시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예. 몇 명이 나가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더라. 좀 그런 게 있어서 예. 여기야 뭐 좀 뭐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네. 좀 인력이 더 많다고 해서 꼭 속도가 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네. 이게 의혹이 더 늘어가지고 필요하면은 그거는 뭐 얼마든지 몇 명이야 뭐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몇 명이 더 모여서 수사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총장께서 어떤 형태로 이게 수사 권한을 이제 위임하고 맡기고 약간 네. 그런 형식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창원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공식적으로 대검에서 보고도 받고 지휘를 하겠지만 예. 총장의 직할 수사팀이라고는 뭐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일단 너무 멀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아니 멀어도 요새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여간 조금 이제 직할 수사팀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의 특별수사본부처럼 이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예. 특별수사본부는 아니죠. 특별수사본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부장이 장을 검찰총장이 인선을 해서 거기다 네. 사실 정권을 맡기고 수사를 해라. 소신 있게 해라. 네. 그다음에 이제 결과만 나한테 알려달라. 그게 특별수사본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형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네. 이제 지금 그 수사 상황도 보고 받으면서 이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뭐 PC라고 하나요? 그 네.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예, 전용 PC. PC에서 많은 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명태균 씨가 이렇게 하신 얘기가 과연 어떤 뒷받침이 되는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지 사실 총장도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것 같고 그래요? 누구랑 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럼? 아무래도 용산에 그 김주연 수석. 이 있으니까 예. 뭐 그분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 교감이. 내지는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통해야 됩니까? 그 밑에서 법무부 차관도 하셨으니까 뭐 소통하시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진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박근혜 시절에는 그때 아마 민정수석이 최재경 예. 수석이었던 것 같고 그분은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지는 않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네. 지금 뭐 민정수석께서는 어떤 판단인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역할이 뭔지 예. 사실 뭐 언론에 전혀 나오시는 그렇죠.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네. 그 어쨌든 용산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여러 개가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쨌든 특검을 받을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뭐 특별감찰관이니 뭐 여러 가지 이슈랑 그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네. 뭐 쉬운 판단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 창원지검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장 검사님이 매우 강직하시다. 그래서 수사를 상당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지영 차장 검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뭐 합리적이고 뭐 네. 수사를 약간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친윤 검사는 아니다. 아니 그 스타일이 수사 스타일이 수사 스타일. 예. 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이렇게 한동훈 스타일? 약간 좀 거치게 가시는 스타일이 있고 예. 그다음에 증거 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예. 이렇게 그러니까 꼼꼼하게. 조금 비유를 하자면 예. 이렇게 때려 죽이는 스타일이 있고
말려 죽이는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말려 죽이는 스타일에 가깝다. 아, 이분은 비유입니다. 비우면 말려 죽이는 스타일에 가깝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무서운 분 같은데. 예. 그게 더 무섭죠. 왜냐하면 그런 이렇게 말려 죽이는 스타일은 법원에 가서도 증거가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지가 좀 훨씬 적어지겠죠. 네.